이봐요! 한국만 멀쩡하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2025년 봄, 세계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히토류의 길이 끊기자 모든 기계가 멈췄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의 침묵이 대륙을 덮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반도, 바다를 마주한 그 나라의 공장들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들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튀고 기계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했고 누군가는 우연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빛은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세계가 멈춘 그날 오직 한국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공장에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분. 30분. 시계추처럼 정확했습니다. 공장이 무너지는 간격이었죠. 11시, 인텔 다운. 11시 반, AMD 다운. 정오, 엔비디아 다운. 12시 반, 테슬라 다운. 1시, 보잉 다운. 연구실 전화기가 미친 듯 울렸습니다. 드레이크,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교수님, 방법이 있습니까? 이봐요. 27년 경력자가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리처드 드레이크입니다. 영국 출신 스탠퍼드 대학 첨단 소재 공학 석좌 교수죠. 27년입니다. 군용 센서 소재에서 시작해 반도체 장비를 거쳐 지금은 AI 응용 소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MIT 방산기술 자문을 할 때도 국방부 브리핑을 할 때도 저는 항상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믿었고 숫자를 신뢰했죠. 감정보다 증거를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화이트보드에 빨간 X표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조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멈출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7년 경력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 순간 모니터 한쪽에 이상한 데이터가 보였습니다. 코리아 스테이터스 노멀. 제 눈이 그 단어에 박혔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조교가 뛰어들어왔죠. 교수님,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문명의 혈액이죠.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 터빈, 전투기 센서,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 히토류가 박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심장을 멈춘 겁니다. 오전 11시, 인텔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산타클라라 라인이 멈췄습니다. 11시 32분, AMD, 오스틴 공장 중단. 정오 8분, 엔비디아, 선니베일 올스톱. 12시 44분, GE, 터빈 공장 무릎. 1시 19분, 보잉. 72시간 내 솔루션 없으면 끝입니다. 제 연구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공장 이름을 적고 빨간 X를 그어나갔죠. 인텔 X, AMD X, 엔비디아 X. 30분마다 X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조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교수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산업안보국, 상무부, 국방부. 회의실은 장례식장 같았죠. 드레이크 교수, 솔루션을 제시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젊은 분석가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네. 두산, 한미반도체, 원익 IPS.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의 생산량이 급락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만 수평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통계 오류겠죠. 재확인했습니다. 3번이나요? 오류가 아닙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한국이 히토류 없이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거대한 재고를 쌓아뒀거나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갖고 있거나 저는 후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히토류 절감 기술은 전 세계가 수십 년간 매달려도 못 푼 난제였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한국은 정말로 해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통계 오류일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과학자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날 오후 3시, 저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쥐고 있었죠. 보딩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헛된 여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정말로 그들이 뭔가를 해냈다면 그건 세계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만이 멀어지고 있었죠. 태평양 위로 떠오르는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 산업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그 이후 한국의 소재 국산화 움직임, 데이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없었죠. 새벽 5시 기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였죠.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무수한 빌딩들, 도로의 불빛들,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도시의 리듬.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계가 멈췄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겁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실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공항들과 완전히 달랐죠. 네온사인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조용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했죠. 마치 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정밀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창원까지 간다고 했죠.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새벽 6시였지만 도로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질서 있게 달리고 있었죠. 공장지대가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곳들이 멈추지 않은 공장들입니까?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네, 여기는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미국의 공장들이 멈춘 그 순간에도 이곳은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9시 한국소재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빌딩이 우뚝 서 있었죠. 입구에서 김성호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교수님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멀리서 오셨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는데 한국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중앙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 손바닥만 한 자석이 놓여 있었죠.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히토류를 90% 줄인 자석입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90%라고 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김 박사가 자석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석을 받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죠. 일반 자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만든 겁니까? 김 박사가 현미경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입자의 경계면을 따라 히토류가 얇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전체를 채운 게 아니었죠.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레인 바운더리 디퓨전 공정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 경계면에만 히토류를 확산시킵니다. 전체를 바꾸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강화하는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이었죠. 성능은 어떻습니까? 김 박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자력 유지율, 내열성, 부식 저항성, 모든 수치가 기존 히토류 자석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향상돼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개발했습니까? 2019년입니다. 2019년? 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술이었죠. 6년이 걸렸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밤을 새우고 주말을 포기하고 가족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테스트 챔버가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자석이 보였죠. 온도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섭씨 150도. 6개월간 돌렸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고온, 고압, 진동, 부식성 가스, 모든 극한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성능 저하 0.3%.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0.3%라고 했습니까? 기존 히토류 자석도 1%는 저하되는데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교수님.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방법이 있을 뿐이죠. 저는 챔버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작은 자석 하나가 제 모든 상식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산업적 규모는 어떻습니까? 이미 준비됐습니다. 김 박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두산, 한미반도체, 원익 IPS, 주요 장비 업체들이 이미 샘플을 공급받았고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양산 준비까지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연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 오후, 저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절감 기술은 게임 체인저다. 그 문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장 시작하겠습니다. 2000자 정도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의심과 확신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혀요. 그가 웃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성공했을 때 사흘을 못 잤습니다. 우리는 테스트 챔버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더 극한의 조건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섭씨 180도까지 올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180도면 대부분의 히토류 자석이 성능을 잃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석은 다릅니다. 챔버 문이 닫혔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50도, 80도, 120도, 150도, 170도, 180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자력 측정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수평선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이제 압력을 가하겠습니다. 김 박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12기압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석에 엄청난 물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죠. 6개월 테스트 결과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상세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사이클 테스트, 10만 회 반복, 성능 저하 0.3%, 진동 테스트, 50만 회 반복, 균열 없음, 부식 테스트, 염수 환경 3개월, 표면 손상 없음. 데이터가 제 상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했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원 외곽의 파일럿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문을 열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암이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리듬을 타고 흘렀죠. 그리고 모니터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5,000개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불량률은 0.2% 이하입니다. 0.2%? 네. 품질 관리에 AI를 도입했습니다.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저는 공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온도는 섭씨 900도였지만 공기엔 차분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사람보다 정직했습니다. 아니, 사람과 기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죠. 교수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이 일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9년부터입니다. 왜 시작했습니까?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일본 수출 규제 때 실직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죠. 그때부터 매일 이 자석을 만들 생각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요.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기술 뒤에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빛이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와 다시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6개월간 5만 개의 자석을 생산했습니다. 불량률은 0.2%.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만 개 중 100개만 불량이었다는 겁니까? 품질은 철학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린 타협하지 않습니다. 99%로는 부족합니다. 99.8%가 우리 기준입니다. 그 말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건 공정이 아니라 헌신의 집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공장 굴뚝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그를 봤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냉철했던 학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7년입니다. 27년간 저는 수천 개의 논문을 썼습니다. 수백 번의 강연을 했습니다. 수십 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장면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학이 감정을 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어제 쓴 한 문장이 있었죠. 한국의 히토류 절감 기술은 게임 체인저다. 저는 그 아래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이 자석은 금속이 아니라 신념의 결정체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석이 거대한 제국의 무게를 흔들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증인이 된 겁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너무 완벽했습니다. 데이터가 완벽했고 공정이 완벽했고 품질이 완벽했습니다. 그 완벽함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완벽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결과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7년 경력의 과학자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술엔 허점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석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저는 김성호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연구원들과 개별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연구원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이수진 박사입니다. 소재 합성 담당입니다. 이 기술이 정말 독립개발입니까? 해외 자료 의존은 없었습니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교수님, 우리에겐 실패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3247번의 실패요. 그건 어디서도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3000개가 넘는 줄이 빼곡했죠. 각 줄마다 실패, 부적합, 성능 미달이라는 단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성공만 보는 사람은 진실을 모릅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성공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면담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박민수 박사입니다. 공정 설계 담당입니다. 그레인 바운더리 디퓨전 공정. 이게 정말 여기서 개발한 겁니까? 맞습니다.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낡은 실험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우릴 무릎 꿇게 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19년 7월 저는 울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그때의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면담자는 20대 후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최준혁입니다. 품질 관리 담당입니다. 불량률 0.2%. 이게 진짜입니까? 네. AI 모니터링 시스템 덕분입니다.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온도, 압력, 습도, 입자 크기, 모든 변수가 0.01초 단위로 체크되고 있었습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라인이 멈춥니다. 이 시스템도 여기서 개발했습니까? 네. 우린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면담이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다. 그 말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죠. 그날 오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스탠퍼드 본사였습니다. 드레이크 교수, 한국 기술의 진위,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그럼 빨리 돌아오십시오. 인텔과 국방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과학자다. 정치의 첩자가 아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모든 인원이 퇴근한 뒤였죠. 김 박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혼자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자석 샘플을 꺼냈습니다. 테스트 챔버에 넣었죠. 온도를 올렸습니다. 180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12기압. 진동을 줬습니다. 최대 강도로. 그래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도를 더 올렸습니다. 200도. 압력을 더 높였습니다. 15기압.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나는 믿으려 하지 않는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이성과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완벽하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과학자란 결국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신의 숨결을 봤다. 회의적 이성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실험실을 나왔습니다. 김 박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결론이 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셨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입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히토류 절감 기술은 검증됐다. 데이터는 완벽하다. 공정은 안정적이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타이핑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기술은 수식이 아니라 신념에서 태어났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임무는 검증이 아니라 증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나는 끝까지 본다.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키보드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증언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김성호 박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파일럿 공장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창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말입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기계가 리듬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명체처럼 말이죠. 로봇 암이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컨베이어가 일정한 속도로 흘렀습니다. 용광로가 섭씨 900도의 열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공기엔 혼란이 없었습니다. 차분한 리듬만 있었죠. 기계가 사람보다 정직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를 만든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만났던 최준혁이었죠. 교수님, 중앙통제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유리로 된 방이었습니다. 공장 전체가 한눈에 보였죠. 벽면 전체가 모니터였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습도, 입자 크기, 자력 강도, 모든 변수를 0.01초마다 체크합니다. 최준혁이 설명했습니다. AI가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0.1초 안에 라인이 멈춥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05%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0.05%라고 했습니까? 이건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AI를 썼습니다. 화면 하나가 빨갛게 바뀌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죠. 3번 라인, 온도 0.3도 상승. 최준혁이 즉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당 라인이 멈췄습니다. 0.3도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준으론 문제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99%로는 부족합니다. 99.8%가 우리 기준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품질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공장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작업자가 자석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죠. 저분은 누구십니까? 이철수 기술자입니다. 25년 경력입니다. 김 박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 기술자, 잠깐 이야기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이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자석을 들고 있었죠. 교수님,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이 일을 왜 하십니까? 그가 자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럽다. 네. 2019년 일본이 우릴 막았을 때 저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자석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술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개나 검수하십니까? 500개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다른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품질 검사실이었죠. 지난 6개월간 생산한 자석이 5만 개입니다. 불량률은 0.2%, 100개입니다. 김 박사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 스티커가 붙은 자석들이 보였죠. 이게 그 100개입니까? 네. 우린 버리지 않습니다. 보관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자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자력이 0.8% 낮았습니다. 0.8%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품질은 타협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정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창원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공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김 박사가 옆에 섰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걸 해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그를 봤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우린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죠. 이 자석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냉철했던 학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7년입니다. 27년간 저는 수천 개의 논문을 썼습니다. 수백 번의 강연을 했습니다. 수십 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장면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감정을 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금속이 아니라 철학이다. 900도의 불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밀함.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자석은 금속이 아니라 의지의 결정체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였죠. 드레이크 교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의 자석 기술, 군용 센서에 적용 가능합니까? 즉시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상무부였습니다. 국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한국 측에 통보하십시오. 저는 즉시 김성호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박사님, 큰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 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국가의 시험입니다. 압니다, 교수님. 그래서 더 잘해야겠죠. 다음 날 연구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 파견된 검증팀이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기술자 3명, 상무부 분석가 2명, 그리고 MIT 소재공학자 1명이었습니다.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팀 팀장이 말했습니다. 섭씨 200도 부식성 가스 환경, 고진동 조건, 72시간 연속 테스트입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테스트 챔버에 자석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도, 100도, 150도, 200도.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15기압까지. 부식성 가스가 주입됐습니다.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초당 100회. 실험실의 공기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김 박사를 봤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첫 번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4시간 경과, 자력 유지율 100%. 검증팀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48시간 경과, 자력 유지율 99.9%. 72시간 경과, 자력 유지율 99.8%. 성능 저하 0.2%. 실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검증팀 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측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기존 중국산 대비 내열성 45% 향상, 내구성 300% 향상입니다. 김 박사의 주먹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해냈습니다. 당신들은 해냈어요. 그날 오후 검증팀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K-마그넷 세상을 바꾸다. 일주일 후 미국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 헤드라인, 한국 자석 기술, 히토류 위기 해법 제시, 블룸버그 속보, K-마그넷,
중국 의존도 90% 절감. 워싱턴 포스트 일면. 작은 자석이 거대한 균형을 바꿨다. 저는 스탠퍼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드레이크 교수, 워싱턴으로 오십시오.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백악관 과학자문까지 총집결했죠. 드레이크 교수, 한국 기술을 평가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원소를 바꾼 게 아닙니다. 사고방식을 바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히토류를 90% 줄이면서도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안보 전략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백악관 과학자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드레이크,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신뢰가 아닙니다. 존경입니다. 존경? 네. 그들은 위기 속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27년 경력에 제가 봐도 그건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한 달 후 서울에서 한미 공동포럼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이었죠.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독립의 상징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으로서 함께하겠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한미 소재 기술 협력 선언이 체결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성호 박사와 청와대 정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기술을 만들었다면 당신은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다리를 세운 건 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의 악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신문 일면에 사진이 실렸습니다. 리처드 드레이크, 김성호 박사, 두 손을 맞잡은 사진. 헤드라인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이 정치보다 강했다. 저는 그 신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7년 경력 중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이었죠.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성호 박사였습니다. 교수님, 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히토류제로 자석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로라고 했습니까? 네. 완전히 제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 비행이 짧게 느껴졌죠.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박사가 새로운 자석을 보여줬습니다. 망간-비스무스 합금 기반입니다. MNS-BI 자석이라 명명했습니다. 저는 자석을 손에 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더 가벼웠죠. 성능은 어떻습니까? 기존 히토류 자석과 동일합니다. 아니, 일부 항목은 오히려 우수합니다. 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구조였습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탈중국입니다. 이제 히토류 없이도 세계가 돌아갑니다. 저는 스탠퍼드로 돌아왔습니다. 제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자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자석을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의지입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혁신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입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쳤습니다. 5분간 계속됐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인턴십 기회가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이메일은 폭발했습니다. 학생들의 문의였습니다. 모두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죠.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배우고 싶은 나라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0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드레이크 교수,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 브리핑을 부탁합니다. 회의실에는 20명의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동맹입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히토류 절감 90%, 성능 향상 45%, 내구성 300% 증가.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입니다. 보안상 문제는 없습니까?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줄여 안보를 강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 자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십시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한국과 첨단 소재 전략 동맹 체결, K-마그넷, 글로벌 스탠다드로 부상, 중국 히토류 독점 시대 종언.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작은 자석이 세상을 움직였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11월,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카이스트 대강당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7년간 과학자였습니다. 데이터를 믿었고 증거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데이터보다 강한 무언가를 봤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였습니다. 그것은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술은 국가를 바꾸지만 신념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소재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바꾸십시오. 그날 밤 김성호 박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진실을 전해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입니다.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청아한 소리가 울렸죠. 12월, 저는 스탠퍼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자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보낸 선물이었죠.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것, 그것이 우리입니다. 마이너스 김성호. 저는 자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손바닥 위에 자석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2025년의 위기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저는 그 자석을 책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제 모든 상장과 트로피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스탠퍼드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해 첫눈이 내리고 있었죠. 제 이메일함이 열렸습니다. 김성호 박사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교수님, 2단계 기술이 완성됐습니다. 중이토류 완전제로 자석, 양산 체제에 돌입합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건 혁명이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히토류제로 자석 양산 시작. K-마그넷 2.0. 완전한 탈중국 달성. 새로운 산업 질서의 시작.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작은 자석, 거대한 철학. 3개월간 지필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밤 키보드를 두드렸죠. 한국에서의 경험, 김 박사와의 대화, 연구원들의 눈빛, 공장의 리듬, 모든 걸 담았습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기술은 국가를 바꾸지만 신념은 세상을 바꾼다. 한국은 그 증명이었다. 4월, 책이 출간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서점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독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여성이었죠. 교수님, 이 책 덕분에 소재공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책에 사인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십시오. 마이너스 리처드 드레이크. 5월, 저는 유럽 순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취리히 모든 도시에서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강연했습니다. 제 모교였죠. 저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청중이 웃었습니다. 과학자로서 27년을 살았지만 진정한 혁신을 본 건 한국에서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불가능을 무너뜨렸습니다. 강연 후 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드레이크, 자네 변했네. 예전엔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았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6월, 서울에서 국제소재 포럼이 열렸습니다. 50개국 전문가 2,000명이 모였죠. 저도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코엑스 대강당이었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밝았죠. 여러분, 저는 증인입니다. 첫 문장을 던졌습니다. 2025년 4월, 세상이 멈췄을 때 한 나라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2,000명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 기술이 세계 표준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5분간 멈추지 않았죠. 무대를 내려오는데 김성호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2,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7월, 저는 백악관에서 대통령 과학 메달을 받았습니다. 한미 과학기술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무거웠죠. 하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수님,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도자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8월, 저는 스탠퍼드로 돌아왔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됐죠. 첫 강의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심지어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죠. 오늘부터 새로운 과목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혁신의 철학입니다.
칠판에 썼습니다.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학생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작은 자석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를 말입니다. 한 학기 내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매 강의마다 눈을 빛냈습니다. 12월, 겨울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연구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자석을 올려놓았죠. 김 박사가 준 그 자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것.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한국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미래였다. 자석이 책상 위에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트로피와 메달보다 더 빛났죠. 나는 과학자였다. 증거 없는 말은 믿지 않았다.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는 데이터보다 강한 무언가를 봤다. 그것은 사람의 신념이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기술과 철학 한국 K-마그넷 연구였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의 위기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작은 자석이 거대한 제국의 무게를 흔들었고 나는 그 변화를 증언했다. 타이핑하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석을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죠. 한국은 단지 생존한 나라가 아니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류가 배워야 할 새로운 기준이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데일리 저는 혜인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